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는 제2의 봄 세컨드 스프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바나나를 드시나요? 식사 전, 출근길 간식, 운동 후 간단한 보충용? 혹은 그냥 배고플 때 허기 달래려고 하나씩 꺼내 드시진 않으셨나요? 바나나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화에 좋다. 포만감이 있다.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 좋다. 하지만 여러분, 바나나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나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잘못 섭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숨겨진 건강 문제들, 그리고 나에게 맞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건강 전문의의 시선으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나나의 장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강 과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장 운동을 촉진하며 천연 당분이 있어 피로 회복용 간식으로도 적합하고 트립토판과 비타민 B육이 풍부해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주며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운동 전후 보충식으로도 좋습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과일이지만 이 모든 효과는 내 몸 상태와 맞았을 때만 나타납니다. 잘못된 타이밍이나 체질에 맞지 않게 섭취하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바나나를 잘못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입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과당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 성분들은 일반적으로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장내가스를 증가시키고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에 포함된 FODMAP 성분은 일부 사람들의 장에서 과도하게 발효되어 복통, 방귀, 설사 또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했다면 바로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과 심장,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기고 이는 심장 부정맥, 근육 약화, 심지어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나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바나나 섭취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당 급상승입니다. 바나나는 자연당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중간에서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익을수록 혈당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나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바나나 한 개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현상은 식후 졸음, 피로,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과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나나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복 섭취 시 위장 장애입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로 식사를 대신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꼭 피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고 천연 산도도 있어서 공복 상태에서는 위를 자극하거나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스꺼움,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산과다 증상이 있는 분들 또는 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 바나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바나나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중 일부는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 밤 등에도 교차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입안 가려움, 입술 부음, 두드러기,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일까요? 첫째, 하루 하나에서 2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과당 과잉 섭취로 인해 비만, 고지혈증, 지방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복보다 식사 후나 간식으로 섭취하세요.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땅콩 버터, 바나나 오트밀, 바나나 요거트 조합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익은 바나나는 피하세요. 반점이 많고 부드러워진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넷째, 스무디나 착즙 형태는 주의하세요. 바나나를 갈거나 즙으로 만들면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채소나 견과류를 함께 넣어 균형을 맞추세요. 다섯째, 바나나 섭취 후 증상을 잘 관찰하세요. 소화불량, 설사, 부종, 트림, 졸림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면 바나나가 몸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바나나 섭취 전에 꼭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첫째, 만성 신장질환 환자. 둘째, 고혈압 치료 중인 분. 셋째, 당뇨병 환자. 넷째, 장질환이나 위장 기능이 약한 분. 다섯째, 라텍스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식품도 내 몸 상태에 맞춰 먹을 때 진짜 효과가 나는 법입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알맞은 양을 먹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제2의 봄 세컨드 스프링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